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시가 논란을 거듭했던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전대와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다만 최대 2037년까지 연장된 계약 기간은 보장해 주되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약 잔여 기간에 따라 유예 기간을 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시 권경호 건설행정팀장과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팀장님께서 먼저 몇 가지 정리해 주시죠. 2002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제정 당시에 그 기존의 임차인들의 기득권을 많이 반영된 어떤 그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법령을 입에갖고 2018년도 작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 전대 그 임차인들이 전대를 함으로 인한 어떤 부당 수익이 한 460억, 인천시가 1년 연간 대보례 한 10배 가량 그 부당 수익을 올리는 걸로 해갖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어떤 공익성이 완전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예고안을 보시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는 법률에 부합하게 좀 개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부칙에 대해서 현 조례가 20년 가까이 오면서 그 현 조례에 인하여 그 기존 상인들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 시민들하고 또 상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의회하고도 많이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기존 상인들을 보호함으로 인해 갖고 또 공정성과 어떤 공익성을 또 침해받는 어떤 양면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의 한계는 있지만은 일단 부치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담은 게 일단 당초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보정한 계약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계약이 종료는 재물포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재물포 지하도 상가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전액 시비를 투입을 해갖고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분들도 계약이 종료가 됐지만 행평정 사원에서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우선해서 한번 좀 기회를 한번 드리자. 일반인 우선해서 지명경쟁 입찰의 기회를 한번 드리라고 행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약 기간이 지금 짧게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5년 내에 미만 상가가 5개의 상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 공포일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와 그다음에 양도 양수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갖고 양성화 또는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어떤 핵심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유예 기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 유재용 전 의원께서도 이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시 시집행부 입법 예고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편풀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직에서 의지를 갖고 그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조례안을 보면 좀 밀어붙이기식 조례안이라는 그 색깔을 좀 갖고 있어서 이걸 만약에 통과시켰을 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천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원의 지적으로 이번 조례가 이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실 유재용 의원께서 이보다 앞서 이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던 바가 있잖아요. 당시 어떤 이유로 이제 조례 개정을 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문제점 때문이나?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하상가 위에 인천시 전체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평대로에도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제가 그 7대 의원 시절에 이 지하상가 상인분들하고 충돌을 해서 현재 지금 부평에는 12개의 그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또 석바위 동인천 재물포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가 이제 설치했는데 그때 지하상가 분들하고 이제 치열하게 이제 그 논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편부법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 조례 개정에 그 신경을 썼던
예. 그런 부분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이제 인천시가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차인이 또다시 산가를 이제 재임대는 이런 전대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부평 지하 상가의 경우 이 같은 전대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재위탁된 지하도 상가 13개소입니다. 네네.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을 대비해 갖고 우리 건설심사과 전 직원하고 공단 전 직원이 한 작년 1월부터 1개월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래서 실태조사의 목적은 전대 현황이라든가 또 양도 실태, 그다음에 임차인의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지, 인천인지 아니면 외부의 타 지역에 있는 분인지, 또 그다음에 임차인의 연령대라든가 정말 전대를 하고 있는 그 계약 기간 얼마인지 기타 등등 많은 부분에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일부 상권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름의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에 근거를 하면 13개 지하도 상가 3,319개 중에서 2,815개, 약 85%가 전대가 지금 되고 있고요. 예. 특히 부평 권역인데 부평역 주변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개소 상가에 대해서 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63개 그 점포 중에 70개 점포만 본인들이 직접 상행위를 하시고 나머지 993개, 약 93%는 재임대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평 여건의 지하도 상가는 타 지역보다 많이 전대가 됐고 있다는 그런 실태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90% 이상의 지금 전대 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이제 상가를 재임대하는 이제 전대와 양도 양수 금지를 이제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전대 양도 양수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공유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어떤 모든 부분의 지원 혜택이라든가 계획 행위가 가능한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85% 그러니까 부평 같은 경우는 93% 전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례를 근본의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조례를 개정과 동시에 이 부분을 갖다가 차단할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상가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직접적인 전차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인 임차인이죠.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하도 상가의 어떤 활성화에 좀 좀 지장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불가피한 조치다. 그 양도 양수 부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그러니까 2년을 저희가 양도 양수를 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에 두었는데 2년 내에 저희들이 양도 양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정할 수 있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드렸고요. 또 양도 양수 부분은 현재 임차인 중에 장년층과 노년층도 있습니다. 특히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도 약 25% 정도 있고요.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좀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양도 양수도 전대와 같이 좀 이렇게 전대와 같이 유예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존 임차인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좀 손실을 최소화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의 이제 유예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현재 인천시와 이제 위탁 계약이 남아 있는 상가들일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 이제 유예 기간이 다르죠. 설명 좀 주세요. 그렇지 않고요. 위탁 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드린 건 아니고요.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개정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5년 미만 되는 5년이 남지 않는 상가, 짧게 남아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만 5년을 연장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5년을 연장을 해드리는 사유는 지금 현 조례로 인해 갖고 그분들이 어떤 잘못된 정보, 또 이제 그다음에 또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기대 이익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의 상당히 큰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저희들이 좀 시가 좀 공익적인 부분에 부담 안고라도 이런 부분을 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에서는 저희가 5년을 드린 거는 법률에서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기간은 5년으로 돼 있어. 5년 네. 플러스 5년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5년을 좀 드린 거고 상임분들께서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네. 공무원 입장에서 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다. 좀 많이 드리면 좋은데 네. 정책의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쟁점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에 따른 이제 유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에 담긴 유예 기간 유재영 의원께서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일방통행식의 그 시에서 그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네. 제가 이제 팀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가겠습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5년을 정했는데 그 5년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눴단 말이죠. 근데 이 산정 기준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5년을 잡았는지. 저희가 산정 기준은 이제 법률에서 공물법에 보면은 최초 이제 계약기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유예 기간을 갖다 2년으로 뒀습니다. 전대라든가 전대. 양도 양수 네네. 2년 뒀는데 이 유예 기간 내에 본인들이 직접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장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그 각종 법률을 보면 직접 장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장사를 하고 하면은 그분들의 좀 그 시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안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1인 1상가만 인정을 하시겠다라고 그 안에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만들 때는 그게 이제 없었는데 새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4개에서 5개씩, 많게는 뭐 여러 개씩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기부 체납을 통한 그 당초 약속드린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5년 줬을 때 끝나고 시에서 직접 공사가 해야 될 겁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5년 후가 되겠죠. 5년 후에 그 부분에 더 필요하다면은 조례는 항상 생물이니까요. 법이나 조례 생물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전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양수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최근 5년간 인천시 지하상가를 관련해서 양도양수를 한 건수나 예. 그걸 연도별로 지금 현황 파악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물론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양도양수. 양도양수건에 대해서는 지금 근래 5년 내에가 한 300여 건 정도로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300여 건. 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 300여 건에 대해서 현재 그 조례안이 변경 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시에도 이제 자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 혹시 받으셨어요? 예, 그런 법률 검토는 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법률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피해 보상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기출했을 때는 그 시에서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 기간에 어떤 부분이냐면 계약 기간의 부분에서 계약기간 자체를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또 조례가 지금 법률적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당초 임차 계약을 하실 때 이제 양도양수죠. 그 전에 임차인한테 매입을 하고 하실 때는 국공유 재산이라는 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좀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해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거죠, 확실히. 예.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300여 분들이 어쨌든 손해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부 체납이 일단 끝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 노태리하고 동인천하고 신포 지금 현재 기부 체납을 안 받아주고 있는데 받아주실 건가요? 안 받아주진 않고요. 받아줍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기부 체납의 금액까지 좀 확인을 했고요. 계약 기간에 이제 저 상인 측과의 계약 기간은 조금의 다툼은 있습니다. 이긴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법률에 따라 갖고 그 기부 체납을 통해 갖고 저희가 계약 기간 산정하도록 공단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동인천이나 신포나 부평 시장 노타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했고 허가는 인천시에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약기간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 차후의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보상을 해주실 건가요? 계약기간 변경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이제 작게 받았다. 한 40%에서 작게 받은 거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된데 이제 그 계약기간 기부 체납을 통한 계약기간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직전년도 임대료 갖고 기부 체납액을 나누는 건데
지적연도의 사용료를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적게 받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게 받은 것만큼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일단 법률에 근거해 갖고 계약기간을 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두 가지만 더 네,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하상가가 이제 특별 해결이 되는데 그럼 일반 해결을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저 개인적 담당팀장으로서는 계속적으로 특별 해결을 유지를 해야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과 정책을 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일반 해결로 갔을 때는 지하도 상가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어떤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일반 해결에서 좀 옮겼을 때는 제가 예산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별도로 운영이 돼야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하상가의 특별 해결가 한 150억 정도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그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썼으면 그 좀 더 지하상가의 슬럼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현재 지금 시에서 보여오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조례가 넘어온단 말이죠. 인천시로 넘어왔을 때 이거를 지금 현재 건설심사과에서 그 갖고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생활경제과로 가서 이게 시장으로 보면서 소상공인 쪽의 상권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먼저 질문하신 것도 슬럼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반 특별하게 예비비가 한 160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 조례로 인해 갖고 13개 지하도 상가가 그분들한테 관리 위탁이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장 37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관리 위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사소하게 일반적인 그냥 작은 어떤 그 개보수 공사라면 소규모 공사 정도는 지원했고요.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은 법률에 따라 갖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편의 통로 확보라든가 통행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개보수뿐만 아니고 주변에 그 투입이 되는 그 돈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접근용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충분히 좀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개보수를 하면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시에서 지금 위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리 체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도 상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지하 부분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제 파트가 아니고 행정 파트에서 그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직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결이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지 답변을 하단부에 나오겠지만요. 부결이 된다면은 지금 2020년에 끝나는 세계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현 조례도 보면은 기부 체납을 통해 갖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부 체납은 앞으로는 불가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을 계속 고의적으로 침해한다면은 그게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하상가를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모두를 위한 조례로 넘어오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조례가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의회나 공직의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300만 인천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그 공직에서 처리를 못했을 경우, 공직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원의 그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직이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원이 특별하게 징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거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